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52쪽, 53쪽입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이 네 가지 그림을 순서대로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 잠깐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 이야기를 간추려서 여기 말풍선에 쓴 것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제목은 저승에서 온 곶간이라는 거고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저승에 끌려온 원님이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염라대왕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그리고 이승에서 돌아간 원님이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긴장감이 느껴져. 아, 네. 저승에 끌려온 이 원님이 염라대왕에게 좀 더 살고 싶다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와 여기에 이렇게 간추려서 봤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뒤로 넘겨서 교과서 54쪽입니다.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황금사과를 읽어봅시다. 자, 이 황금사과라는 이야기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그리고 58쪽에 4번까지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1번 이야기, 또 2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또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봅시다. 황금사과. 글 송희진, 옮김 이경혜. 오래전 일이야. 어느 작은 도시 한가운데 예쁜 사과나무가 있었어. 나무는 두 동네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곳에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 그 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다는 걸 누군가 알아채기 전까지는 말이야. 얘기 들었어? 사과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대. 황금사과? 말도 안 돼.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그 소식은 아랫동네부터 윗동네까지 쫙 퍼져나갔지. 사람들은 황금사과를 따려고 마법의 나무 주위로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이 사과를 처음 본 건 우리라고요. 두 동네 사이에는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어. 다들 황금사과를 갖겠다고 아우성이었지.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 이 나무는 우리 두 동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 땅바닥에 금을 그읍시다.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서 갖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금이 생겼지. 잠깐 동안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약속을 어겼어. 사과를 따려고 금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두 동네 사이에는 다시 싸움이 일어났지. 결국 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했어.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세웠지. 그렇지만 나무 울타리도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 사방이 꽉 막힌 높고 단단한 담을. 그런 다음 양쪽에 보초를 세우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나 잘 감시했지.
윗동네도 아랫동네도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쌓여갔어. 그러다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게 되었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담은 점점 더 높아졌지.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도 그 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 언제 담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조차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만 거야. 담을 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보초도 사라졌고 황금 사과까지 사라졌어. 오직 남은 것은 가슴 깊숙이 뿌리 박힌 서로 미워하는 마음뿐이었지.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쉿,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심술궂고 못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산단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시 딸을 낳았지. 어느 날 어린 딸이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산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윗동네는 점점 바뀌어 갔어. 어느새 커다란 현대식 건물들로 가득 찬 엄청나게 큰 동네가 되었지. 하지만 아랫동네는 높은 담 때문에 멀리까지 그늘이 졌어. 그래서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고 동네는 늘 어두웠어.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들은 따뜻하고 밝은 곳을 찾아 멀리 떠났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치고 말았어. 공은 떼굴떼굴 담 쪽으로 굴러갔지. 아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으스스한 그곳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담 쪽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문이 언뜻 보이는 거야. 몸이 오싹거렸지만 그 아이는 계속 다가갔어. 열쇠 구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거든. 아이는 무서운 마음을 꾹 누르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의 눈에 보인 건 공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었어. 엄마가 말한 끔찍한 괴물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 말이야. 끼! 아이가 문을 밀자 쓱 열렸어. 문은 낡았고 자물쇠는 망가져 있었거든. 환한 햇살 때문에 아이는 눈이 부셨지. 아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했어.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사과야. 너희 이름은 뭐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문장이나 또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 치면서 잘 읽어봤나요? 네, 그러면 교과서 59쪽에 우리 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사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 보세요. 자, 우리 질문 만들기는 1단원에서도 해봤었죠? 자,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답이 없이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즉 정해진 답이 있는 거겠죠?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네, 누구누구인가요? 뭐 윗동네 사람들, 아랫동네 사람들, 또 어떤 한 꼬마 아이, 또 그 꼬마 아이의 엄마, 그 엄마가 돼서 또 그 엄마의 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꼬마 아이, 뭐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실래요? 네, 각자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네, 황금 사과였으니까 그 답이 황금 사과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두 동네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나요?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을 써보세요.
두 동네 사이에 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은 왜 싸웠나요? 네, 왜 싸웠죠? 서로 황금 사과를 가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네, 이건 정해진 답이 없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황금 사과를 사이좋게 나누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었다면 윗동네든지 아랫동네든지 이 황금 사과가 두 마을, 두 동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네, 이런 것들도 좋은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두 동네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두 동네 사람들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네, 만약 내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또는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꼬마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하면 친구들의 생각, 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안경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여러 개인 질문을 만들려면 왜 질문, 만약 질문, 어떻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질문은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질문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위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었죠? 어떻게 질문, 또 만약 질문, 또 왜 질문들을 활용을 하면 답이 여러 개인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주고받은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답의 근거를 그래서 찾을 수 있니? 자, 이 질문은 바로 이 첫 번째.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 바로, 네, 왜 질문, 어떻게 질문, 만약에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또 다른 질문으로는, 뭐, 추측하는 질문이나, 뭐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좋겠죠?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이 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이후에 그 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추측이나 상상을 할 수 있는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교과서 60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황금 사과를 다시 읽고 이야기 속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여러분 두 동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두 동네 한가운데에 황금 사과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두 동네 한가운데에 있던 황금 사과를 서로 가지겠다고 싸웠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황금 사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담과 벽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뿐이었네요. 이 황금사과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 다음 두 번째, 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이 정리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 읽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나 인상 깊은 그런 말이나 행동에다 밑줄을 쳤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네,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교과서 54쪽. 자, 어느 작은 도시에 사과나무가 있었고 가운데 있었고 황금사과가 열렸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윗동네 아랫동네는 이렇게 금을 그었다라는 장면을 이렇게 간추려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간추려서 한번 써보세요. 두 동네 한가운데에 있던 황금사과를 나누기 위해 땅 바닥에 금을 그었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동네 사람들은 담까지 높게 쌓았는데 담을 세운 까닭을 잊고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황금사과도 사라지고 왜 이 담을 세웠는지도 알 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이거 완전 괴물과 어떤 여자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자, 3번은 교과서 57쪽입니다. 57쪽.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저긴 가면 안 돼. 심술궂고 못된 나쁜 사람들이 산단다. 또 나중에 커서 자기 딸에게 저 담 너머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산단다. 그러면서 윗동네는 점점 더 발전하고 아랫동네는 그늘이 졌다. 이 얘기를 여기다 간추려서 쓰면 되겠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담 너머에 무엇이 있냐고 묻자 엄마는 나쁜 사람들, 괴물들이 산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세요. 자, 이 교과서에서 이 무서운 이 괴물들이 사는 이 담 쪽을 가까이 가서 열린 구멍을 통해 꼬마아이가 들여다봤어요. 자, 이 들여다본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꼬마아이는 무엇을 보았나요? 네, 교과서 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무서운 마음을 꾹 누르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의 눈에 보인 건 공을 즐겁게 가지고 노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문을 열자 문이 쓱 열렸죠. 안녕, 내 이름은 사과야. 너희 이름은 뭐야? 네, 반전이죠? 여기를 정리해서 한번 써봅시다. 한 꼬마아이가 공을 주우려고 담 가까이에 가서 문을 열자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긴 글을 다시 안 읽어도 되고 1, 2, 3, 4 간추린 내용만 읽어도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3번 두 동네 사람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한 꼬마 아이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괴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황금 사과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뒤에 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여기 등장 인물들이 누구누구 나온다고 했었죠? 뭐 두 동네 사람들, 그리고 꼬마 아이와 엄마와 또 그 엄마의 딸, 또 그다음에 마지막 그 공을 주우러 가까이 갔던 그 꼬마 아이. 그 이 아이의 이름은 뭐였어요? 오, 얘 이름은 사과였어. 특이하다. 왜 얘 이름을 사과라고 지었을까? 이것도 우리 여러 가지 답이 있는 질문에 쓸 수 있겠네요. 왜 사과라고 지었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인물을 두 명의 인물만 한번 골라보고 거기 인물의 행동과 말을 한번 써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볼까요? 선생님이 한 개는 같이 해보고 한 개는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두 동네 사람들을 한번 써볼게요. 두 동네 사람들. 자, 이 두 동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두 동네 사람들은 교과서 54쪽, 55쪽. 자, 여기 55쪽에 5번째 줄 볼까요?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이 사과를 처음 본 건 우리라고요. 두 동네 사이에는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어. 다들 황금 사과를 갖겠다고 아우성이었지. 뭐 이런 것들과 또는 56쪽에도 또 싸우기 시작했죠. 56쪽의 6번째 줄.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세웠지. 또 다다음 줄, 사람들은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 다다음 줄, 그런 다음 양쪽에 보초를 세우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나 잘 감시했지. 윗동네 아랫동네 모두 의심하는 마음이 차츰 쌓여갔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동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여기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두 동네 사이에는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대화 내용을 또 인물의 말을 옮길 때에는 이 따옴표, 큰 따옴표를 같이 옮겨주는 것이 훨씬 실감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큰 따옴표를 같이 옮겨볼 거예요.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하면서 네, 황금 사과를 갖겠다고 서로 싸웠다. 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꼭 이렇게 싸워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축복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는데 모두 날려버렸어. 왜냐면 결국에는 황금 사과가 어떻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황금 사과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뭐 황금 사과에 나오는 그 황금들을 다 따서 그냥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도 됐겠고, 네, 뭐 같이 관리를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 그쵸? 협력했으면, 협력해서 나눴으면 황금 사과를 모두 행복하게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들은 누구 쓸 수 있을까요? 뭐 꼬마 아이와 엄마를 쓸 수도 있겠고, 또 꼬마 그 사과라고 불리는 사과,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꼬마 아이. 얘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을 옮길 땐 여기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옮겨주시고, 행동은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정리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 두 동네에 있었던 게, 이 가운데 있었던 게 황금 사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똥이 열리는 사과야, 똥사과야, 똥나무, 똥사과나무, 똥사과나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그때도 이렇게 싸웠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질문에 해당하겠네요. 만약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똥나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61쪽 5번. 황금 사과에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친구.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렇죠. 뭐 서로를 함께 이해할수록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우리 이해도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라도 협력하면 돼. 이제라도 담을 허물고 같이 잘 지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서 배운 내용은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또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